자,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31편. 오랜만에 공주에 내려와서 공주대와 사이드비가 함께하고 있는 몽치 프로젝트 5기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는 몽치 프로젝트 이끌어주고 계신 공주대의 권혁주 교수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사이드비의 이재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에는 이번에 몽치 프로젝트 5기 함께 참여해주신 세 분의 학생분들이 앉아 계신데 오늘은 작가로 그냥 통일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장비가 마이크 4대밖에 연결이 안 돼서 세 분을 모셔놓고 마이크를 2개만 드렸어요. 알아서 인사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이충 작업을 하신 장혜영 작가님, 두 번째 덕질연애 작업하신 김지혜 작가님, 마지막에 오페라의 유령 작업하신 이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로따로 인사를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생각해보니 그런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합시다. 권 교수님, 벌써 몽치가 5기째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을 했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진 않아. 한 1년 반? 그렇죠. 1년 반에서 네네. 2년 안에 지금 5번을 후다닥 해버렸더라고요.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5번이나 했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하긴 1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기수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5기까지 왔는데, 그 5기까지 오면서 저희 공주대 내에서는 약간 어떤 문화 같은 게 생겨난 것 같아요. 뭉치 효과라고 해야 되나? Drop the beat.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흥미롭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조바심도 갖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재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 이거 시작하게 된 게 네. 해볼까? 하지 뭐 였잖아요. 이제 누가 뭔지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당연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1기부터 5기까지 오면서 같이 하는 작가님들한테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한테 부탁하기에는 좀 어려운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기가 저희가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교수님이랑 몽치 6기 때부터는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도 5기까지 진행하면서 되게 좀 죄송한 지점도 있고, 그냥 바쁘니까 이게 핑계긴 한데 이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선의 이상으로 뭔가 더 달짝지근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려웠던 지점도 있고. 피드백이 입에 달면 안 됩니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옆에 계신 권혁주 교수님과 이재민 평론가님이 계속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숟가락 얹을 때가 됐지 않았나, 나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몽치 5기 참여하신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장예영 작가님한테 학교에서 몽치가 가지는 뭔가 약을 좀 팔아주세요. 위상이랄까? 일단 모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최우선의 프로젝트고요. 좋아. 네. 모든 단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자기 콘티를 공개를 하고 피드백을 얻고 싶어 하는데, 무서우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 안에서만 피드백을 하게 돼요. 근데 몽치는 반강제적으로 모두에게 공유를 해야 되고 전문가 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고, 그러면서 피드백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강제로 맞닥뜨리게 하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가 지금 2번째 아니에요? 네, 저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어때요? 직접 해보니까? 우선 아까는 이제 그런 틀로 진행된다, 그런 네. 것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직접 2번이나 해봤잖아요. 일단 다른 거는 다 뭐 안 되더라도 몽치 프로젝트는 포스타입에 직접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떻게든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더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이야기로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불편하지 않게 조금 더 독자를 신경 쓰면서 만드는 원고를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네, 신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냐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김지혜 작가님, 이번에 몽치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저번 시즌에 했었습니다. 3기 때? 5기 분이 이번 5기잖아요. 4기 때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 왜? 얼굴이? 저- 제가 아. 이름은 못 외워도 얼굴은 기억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그랬나? 아니요, 그냥 화장을 하고 와서 왔습니다. 몽치 해보니까 어때요? 2번이나 하셨는데.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음. 조금 이제 피드백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저는 원래 피드백 듣는 거를 싫어하진 않는데 워낙 약간 물어보는 걸 좀 소심하기도 하고 좀 친구들이라서 약간 친구들이라서 좋은 말만 항상 해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슬펐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몽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다들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네, 한 번 할 때마다 다음에는 더 고쳐서 나가야겠다. 계속 더 발전해서 다음 몽치 나갈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네,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민 작가님은요? 저도 몽치 프로젝트 되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진행했던 거긴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했던 과제들은 작가보다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네. 어느 정도 스스로 하면서 타협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학생으로서 참여하기보다는 작가로서 참여하는 느낌이 들었어서 그리고 계속 기록에 남아있을 거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했었고 조금 더 작가의 한 발자국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들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영향을 저에게 미쳤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몽치 참여한 거를 되게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생성한 증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한테 사이드비가 약을 좀 팔고 있고요. 저희 언제든 제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기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 이재민 평론가님 지금 5기 이번에 네.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좀 어쨌든 매 기수 느낌은 다르잖아요. 네. 들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좀 먼저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세부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화풍을 가진 작가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거 그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인류는 느리지만 항상 진보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진짜인가 보다.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매 기수가 되게 달라요. 근데 같은 학교에서 학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는. 근데 만화과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거랑 애니과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거랑 네. 구분은 잘 안 가요. 근데 만화를 해본 사람이 있고 안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차이는 확실히 나는데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공주대 출신이야 라는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씩 숨기고 있었던 거야. 힘을 숨기고 있다가 몽치 와서 꺼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 야,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죠.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번에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메일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메일로 주는 피드백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메일로 주는 피드백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더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더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한계상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메일로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1, 2, 3, 4기랑 가장 달랐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 제일 많이 물어봤고 전 그래서 약간 이 친구들 마감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피드백 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시간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근데 한 사람도 있고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서 마감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감을 했을 때 경험치는 막타를 쳐야 오기 때문에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막타를 딱 치는 순간 그때 알게 되는 게 있죠. 지금 몬스터를 잡아야 경험치는 픽이 되죠. 그렇죠. 그때 이제 루팅을 하면서 깨닫는 거지.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더 했어야 됐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늘었고 이거는 안 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서 가장 이탈률이 적었던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다 지금 18명 정도인데 지금 작품이 16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이탈률 없이 굉장히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계신 공 교수님도 전체적인 총평이랄까? 이번에 보면서 좀 느끼셨던 점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좀 더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학과장으로서 이제 이 몽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이번 기수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번 기수의 한 반 이상, 한 10명 정도가 2학년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 학생들이 모두 휴학을 합니다. 그러지 아주- 마. 씨. 아주 독특한 몽치 효과였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처음에 약간 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뭔가 학생들에게 너무 이렇게 그 현장에 대해서 겁을 혹시 먹은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얘들아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은 학생들이 상당히 피드백에 목말라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피드백을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게 더 커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 주고받는 얘기를 보면서 제 느낌에는 너무 간지러웠어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다들 칭찬. 네, 제 기준에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바로 옆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느낌이었지만, 이것이 MG인가 이런 느낌. 근데 거꾸로 이런 게 되게 고팠구나. 이런 게 되게 고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고, 또 6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 나가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일선의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얘기를 들려오는 걸 봤을 때 이제 서로 피드백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친구끼리 와 좋아 작품 좋아 이뻐 잘 될 거야 재밌어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문화적 분위기가 제가 뭐 꼰대짓을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 분위기랑 우리 때 분위기는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장혜영 작가님 이번에 어쨌든 아까 피어 크리틱? 피어 말고 피어. 피어 크리틱이라는 거를 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좀 어때요? 하면 확실히 사람의 취향과 관점은 참 다양하다는 걸 늘 느끼면서 처음 그런 류의 활동을 했을 때는 솔직히 겁을 먹고 시작하는 게 더 컸는데요. 네네네. 이제 익숙해지니까 저 사람이 정말 말 한마디에 그냥 취향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를 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더 쉽게 느끼게 돼서 좀 덜 겁먹고 확실히 남한테 더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혜 작가님. 저도 취향이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 제가 만화를 그렸을 때 이거 괜찮겠지 이 정도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슬쩍 넘어가도 다 알아본다. 네, 그죠. 이러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혜민 작가님은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2학번이 이번에 한 10명 가까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2학번으로서 솔직히 제 친구들이랑은 거의 다 돌려보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학번이다 말씀. 네네. 이 학번이 존재한다고? 세상에 이 와 12년도에 학교 야 세상이 있었단 말이야? 세상에 네 어쨌든 놀랍네요. 네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피드백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자아를 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이 들어왔을 때도 자기가 공격받는 느낌이 들어서 친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친밀하거나 아니면 이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으니까 피드백을 주기가 쉬운데 아예 모르는 분한테는 그분이 원한다고 해도 선뜻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선 아예 다 같이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피어 크리틱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분한테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모르는 분한테 이거를 하면은 정말 이거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했던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어 크리틱이라는 게 저희 이제 이걸 진행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이재민 평론가가 굉장히 저도 물론 강조하지만 제일 우선으로 강조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피어 크리틱은 교수자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처럼 이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한 크리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느낀 걸 말해보는 연습도 되고 음. 그리고 그걸 연습함으로써 내 실력도 늘어요. 이게 그치. 되게 중요합니다. 화술도 늘고 네, 화술뿐만 아니라 만화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돼요. 정리가 나는 그렇게 하나? 라는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방 쳤으면 나도 한 방 맞거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거든. 근데 그게 15명이야. 한 방일까 한 그러면- 칼일까. 나는 한 대 때렸지만 15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독자를 항상 의식하고 만화를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만화를 그리느냐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근데 만화를 하는 이유가 내가 집에서 그냥 일기장에 그림 일기 그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공을 들여서 왜 하냐고. 남을 보여드려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가공해서 내놓는 건데 이 가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크리틱들이 완성작의 결과를 퀄리티를 높인다면 그 경험을 해보고 나면 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크리틱은 또는 그 동료들에게 받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때 그러냐면 독자를 생각 안 할 때 그렇게 돼요. 이게 독자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경험을 반드시 주고 싶었어요. 한 번씩은 꼭 해봐야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사회를 하잖아요, 영화는. 영화는 시사회를 하고 시사회 때 심지어 초대를 해. 영화 만드는 과정에 어떤 있었던 사람들 VIP를 따로 초대하기도 하지만 그거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거고 일반 관객한테 영화 제목 안 알려주고 시사회를 해요. 블라인드 시사회를 해요. 그리고 평을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만드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그 과정을 서로 하면 안전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서로 한 번씩 도움을 줬으면 끈끈해지거든. 내가 만드는 작품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줬으면 나도 그 사람 거에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눈여겨서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입소문을 내더라도 혼자 내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작가들이 누가 이렇게 조금씩 똔똔따리로 모여서 한 번에 쫙 푸는 것과 몽치가 한 번에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정 또는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서 이 작품이 계속해서 녹아날 수 있게 그걸 좀 염두에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대와 사이드비가 함께하는 몽치 프로젝트 5기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나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 몽치 프로젝트는 매거진 형태로 포스타입에서 몽치 프로젝트 혹은 몽치라고 검색하시면 이번에 5호 매거진, 5기 매거진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기만 아니더라도 4기, 3기, 2기, 1기도 작품 좋은 것들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소개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화클래식 유튜브가 팟캐스트에는 거의 2,000명 가까이 지금 구독자가 생겼는데 유튜브는 얼마 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구독자가 그래서 좀 늘었어요. 313명. 지난번 그 쓰기 요시아로 녹음할 때 300명이었는데 와, 한 작고 소중해. 13명 정도씩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또한 링크 방송 속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방송들 만화클래식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코너들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쉬고 돌아와서 이제 어쨌든 세 분이 먼저 선착순으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 작품 PR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인 몽치 프로젝트 5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만화클래식 231편. 아직도 감기가 덜 나왔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씩 기침이 또 나는데. 자기 얘기 안 해서 그래. 자기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기침 안 하거든요. 자, 시끄럽고요. 자, 공주대 내려와서 몽치 프로젝트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혜영 작가님, 김지혜 작가님, 이혜민 작가님 모셨는데 어쨌든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아니 이게 근데 그것도 한번 물어보자. 자기 작품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거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4기 때도 그렇고 3기 때도 그렇고 진짜 안 찾거든. 1명, 2명 아니면 교수님이 잡아와. 일로 와 이런 다음에 시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 공지를 올린 지 3분인가 5분인가 한 얼마 안 걸렸어요. 제 기준에서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왜 그러셨나? 어디서 용기가 나서 이혜민 작가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근데 원래 대외적인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네. 다양한 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만화에서도 되게 다양한 연출 쓰려고 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도 좋겠다 했어서 신청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자리가 찰 줄은 몰랐네요, 저도. 네, 장혜영 작가님은요. 네, 저는 항상 무슨 활동을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하는 마인드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예요. 그래서 녹음 신청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라는 마인드로 신청을 한 거고요. 맞아. 제가 마지막으로 마감이 됐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셋 중에 누가 먼저 했는지. 김지혜 작가님은 어떠셨? 왜 이거를? 저는 좀 많이 집에서만 있는 편이고 밖에서는 대활동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 보여요. 그런데 네. 예영 작가님이 저를 잡아왔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하자 하길래 아 그래 이것도 컨텐츠고 이것도 언젠간 만화에 녹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착순으로 이게 기회를 잡으셨으니까 뭐 자꾸 마이크를 넘기지 마시고요. 김지혜 작가님 이제 자기 네. 본인 작품 소개하실 건데 네, 네. 자기 작품을 작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되게 곤욕스러워해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셨던 오늘의 우리 만화상 받으셨던 그 류승희 작가님 자매 책장이라는 작품 만드신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할 때도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기 작품을 작가 보고 소개하라고 하면 제일 어려워한다.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자기 작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몽치 5기에 들어있는 김지혜 작가님 덕질 연애라는 작품 이번에 올려주셨는데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작품이었는지랑 뭐 하면서 들었던 감에 뭐든 좋아요. 네. 저는 먼저 오타쿠 여학생을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마음을 얻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내용인데요. 네네. 제가 일단은 로맨스 만화를 저는 거의 안 보다시피 하는데 봐도 약간 로맨스에 호러가 더 많다든지 스릴러가 많다든지를 주로 봅니다. 네네. 근데 이번 로맨스 만화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때 아니면 안 할 것 같고 로맨스 만화를 하면서 한번 깨져도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오타쿠 여학생을 짝사랑하는 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타쿠뿐이니까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서 뭔가 여기서 오타쿠 서열 정리하고 싶다. 너희가 하고 있는 건 덕질 수준이 아니야. 네, 그래도 일단 만회과 애들에게 좀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소재를 골랐고요. 네. 네, 확실히 로맨스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 피드백에서 받았던 게 이 간질간질 거리는 부분에서 확 낚아채는 이런 게 없었다는 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단편 로맨스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점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살리려고 다시 수정을 한 결과 그래도 주변 반응이 나쁘지 않은 반응이 많았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로서 장혜영 작가님 그 덕질 연애 봤을 때 어땠어요? 그냥 정말 흐뭇하게 웃으면서 제 사촌 동생들 연애하는 거를 옆에서 웃으면서 구경하는 느낌으로 아주 귀엽게 즐겁게 잘 봤습니다. 더 길게 해줘. 그리고 둘이 최대한 어떻게 나 얘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왜 얘 사람한테 관심이 없지? 너무 캐릭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얘를 나한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진짜 그 만화를 보면서 제 앞에 거울을 봤는데 이상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그만큼 잘 만든 로맨스 단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이 작품? 만드신 기획 의도가 이거를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인공에게 대입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는 나머지 공감성 수치가 올 때도 있었고 그만큼 짜잘하고 아기자기한 재미 요소가 들어가서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인공이 보통 오타쿠고 내가 좋아하는 애는 엄청난 훈남인데 걔도 알고 보니 나를 좋아해는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애는 오타쿠고 나는 일반인이야는 많이 없었어서 거기서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우리는 저럴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로맨스 안 봅니다. 딱 봐도 안 보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로맨스가 이제 어떤 다른 주제를 다룰 때 곁들여져 있으면 좋아는 하는데 이번 것도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큰 뭐 막 이상한데 이런 지점 없이 뭔가 아까 얘기 풋풋하게 사촌 동생들 연애하듯이 보는 이제 본인한테 사촌 동생이면 저한테는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20살 가까이 차이 날 테니까 그런 친구들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막 나한테 없던 옛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봤는데 이재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면서 제가 그 피드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로맨스에서는 여기서 확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죠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처음에 이 사람이 로맨스를 잘 안 보는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그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피드백을 하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넣으세요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작품 자체는 그 오타쿠의 입장에서 3D를 덕질한다? 이거는 약간 선을 넘었다. 감히? 선을 좀 넘긴 했다. 하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얘가 원래 마음이 있었고 뭐 이런 설정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하지만 이제 오타쿠의 입장에서 선을 좀 넘었다. 그런 식으로 보셨구나. 네. 저도 재밌게 참 잘 본 작품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장혜영 작가님 이충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아까 질문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품 소개나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품 소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짧은 딱 한 문장이랑 아니야 길게 해줘. 길게 아, 해줘. 길게요? 절대 당신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길게 해줘. 아, 그럼 짧지 않게 얘기를 하자면 네네. 주인공의 집에 이제 주인공이 주말에 밥을 사러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커다란 거미가 아주 그냥 집을 꽉 채울 만큼의 큰 거미가 갑자기 집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이 거미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충이라고 발음을 했네요. 익충입니다. 네.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하는 사이 옆집 남자가 주인공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의 사정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여자 주인공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도와드릴게요를 외치면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또 왜 이러지? 여자 주인공은 왜 그냥 이렇게 자꾸 도망칠라 하지? 그냥 이런 감정을 계속 끌면서 저는 미스테리하게 풀어보고 싶었던 단편이고요. 이제 최대한 잡다한 설정이나 내용 같은 건 최대한 쳐내고 여자 주인공만 따라가도 내용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을 하면서 제가 미스테리를 하면서 이제 해칭이나 선 같은 거를 최대한 연구를 하면서 실험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원고예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다른 사정이 좀 있었어서 연구를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많이 만족하는 작품입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친구가 정말 초반 작업하는 것부터 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칸 간격도 너무 좁고 이게 시간 관계상 이게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될까? 옆에서 계속 이제 같이 작업하는데 걔 괜찮겠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완성을 하고 이 친구가 항상 연출을 잘하는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어서 약간 스릴러 있게 공포감을 조성해주고 미스터리하게 잘 빠져나가고 이야기도 친구는 이제 적다고 좀 슬퍼하긴 했는데 저는 딱 이 정도 단편이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우 잘못 보실 것 같은데 서로 너무 칭찬만 하는데? 친구니까요. 한번 나가서 한 명씩 나가서 이렇게 태그 매치로 한 명 나갔다 올 작가님 장혜영 작가님 잠깐 나갔다 오실 이혜민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단편에서는 화려하고 이쁜 것도 작화도 작화인데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짧게 끝나니까 거기서 기승전결이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플롯이 스릴러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스릴러처럼 느껴지는 그런 플롯의 반전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서 짧은 한 화의 이야기 안에 재밌게 잘 담아내셨구나 하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개그로 시작하잖아요. 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요즘에 어떤 뒤에 시리어스한 게 나올 건데 처음부터 심각하게 빡 가면 독자들이 어이쿠 하면서 안 들어와요. 근데 처음에 개그로 시작하면 뭐야 웃긴 건가 하고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반전처럼 이렇게 시리어스한 걸 빡 주면 독자들이 오 만족하면서 가요.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그 뭐랄까 오타쿠가 음. 3D를 덕질하면 결과가 이렇다. 오늘 오타쿠 자주 나오네. 농담이고 근데 이게 현실에도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현실에 분명히 있는 문제고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게 또 특히 이 문제는 데이트 폭력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작품이 이 문제는 저희 또래보다는 지금 작품을 만드신 나이 또래에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거거든요. 20대 초반. 네. 네. 그게 되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거의 학생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제가 작가님 나이 때도 비슷했을 거고 이게 작품의 완성도랄까 퀄리티 면에서는 당연히 막 그렇게 크게 뭐 막 높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지금 방금 이재민 평론가님이 얘기해 줬던 그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이재민 평론가님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대성이거든요. 이 작품을 지금 왜 봐야 되냐, 이 타이밍에 왜 봐야 되냐라는 지점에서 알고 그랬는지 뭐 그냥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점을 좀 챙기면서 가려고 하는 주제를 담은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작품을. 이런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시대에 대한 고민이 돋보이는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돋보였나?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냐면 동시대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말이야. 어른들한테 말하면 어른들은 원래 남자애들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에다가 얘기를 하면 뭐 법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차라리 이런 불가해한 존재한테 이해할 수 없는 존재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차라리 그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작품도 잘 봤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충이라고 계속 발음을 했네요. 익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이혜민 작가님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작가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오페라의 유령 만화를 그린 이혜민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오페라의 유령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주인공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나와 미래만을 동경하는 나인데요. 결국엔 그 둘이 만나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 현대인의 문제를 다른 세상에서 비유해서 그려보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 누구보다 찬란한 문명의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니면 미래만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갔으면 했는데 더 재밌게 느끼고 더 몰입할 수 있게 하려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잘 써오셨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작품? 저는 일단은 딱 봤을 때 와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다. 선 라인도 검은색이 네. 아니야 초반에 네. 보면. 그래서 대박이다. 진짜 막 보정 후보정 이런 거 너무 잘하고 막 스토리도 읽다 보니까 계속 몰입감도 생기고. 너무 칭찬 피곤한데 계속 서로 아니에요. 서로.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네, 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표정 묘사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계속 네. 끝까지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혜영 작가님. 네, 작가 칭찬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내용면에서 칭찬. 뭐야 이거 돌아가면서 쪘나? 이러려고 모인 거야? 자, 이제 하자면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해서 저는 읽으면서 정말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전달하고 싶었는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가 잘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거울을 보면서 아니 이제 괜찮아요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계속 걱정하고 혹은 과거를 후회만 하기만 하고 하는 두 캐릭터가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 장면에서 정말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듣고 단편으로 재미있게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있는 척하면서 좌중을 웃길 수 있는 멘트로 양자 역학 같은 만화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자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입자이자 파동인 만화라는 건가? 저는 보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보여주려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욕심이 과했어라는 생각은 있었어. 욕심이 과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과했다는 게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기교 부리면 그 소몰이 창법으로 노래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것이 아니라 네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볼까?
반 발짝만 더 동의. 나볼까? 음. 네, 그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 고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 발짝씩 나갔는데 다 모아놓고 딱 완성을 시켜놓으니까 쉴 틈이 없어. 너무 많아. 모든 펀치가 강펀치야. 근데 뭔가 다 진심 펀치인 거야. 네. 근데 약간, 네. 근데 이게 나름 많이 뺐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죽었겠다 이거 하다가. 근데 작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생각해 봐도 아는 거 있으면 다 써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고 뭔가 한 작품 뭔가 멋지게 만들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다 때려 넣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이 때 영상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 그때는. 그 선동열 감독이 한 명언이 있어요. 야구를 할 때 10년 힘 주는 거 배우고 10년 힘 빼는 거 배웠더니 은퇴해야 되더라. 라는 말을 했어. 근데 야구 선수는 그런데 만화가는 지금 힘 주는 거 배워놓고 10년 하잖아요. 그러면은 20년 뒤가 되면 장인이 되어 있어. 거장이 되어 있다고. 성공하면. 성공하면이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되게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보이는 원고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양자역학 같은 만화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오페라의 유령에서 내용을 잘 따온 것 같아요. 오페라의 유령을 지금 봤을 때 그냥 그 너드남 갱생 얘기잖아. 아무도 안 봐주는 너드남이 노래하는 얘기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왔으면 되게 이상했을 거야. 근데 시대에 보정을 하고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빼고 그리고 본인 작품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잘 따오고 그리고 작품 제목도 오페라 유령으로 해서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구나. 근데 세련되게 잘 따왔네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든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아까 너무 힘준 거 그거는 이제 근데 다음 작품들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여기서 힘을 빼던 더해서 장인으로 가던 어떤 길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재밌게 작품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욕심은 되게 좋은 거죠. 에? 욕심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권 교수님도 이 세 작품 다 보셨을 텐데 네, 보시면서 저는 뭐 든 생각도 작품은 사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이게 근데 이 그런 얘기- 메토들 입장에서 욕할 수는 없고 자기들끼리 칭찬만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 약간 좀 관점을 달리해서 네. 저는 이 친구들 계속 쭉 지켜보던 입장이니까 저의 관점 포인트는 뭐였냐면 먼저 김지혜 학생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이번에 되게 놀랐어요. 덕질년에 보면서 아니요, 딕존일원에 말고 이 친구가 이 원고 말고 2개를 더 했단 말이죠. 예, 한 학기에 사실 제가 중간에 말렸어요. 놀랍죠? 처음 듣는 듯한 리액션 놀랍죠? 우와 3개를 했단 말이야? 이러지 말아라. 그냥 하나로 해라. 제가 중간에 말렸거든요. 근데 네네.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내일 지구 끝나? 저도 하루 뒤에 후회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해내는 걸 보면서 이 친구 되게 프로 작가스럽다라는 느낌? 그래서 약간 좀 다시 봤어요. 그래서 지혜 원래 개그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또 본인이 못하는 로맨스를 일부러 하는 것 마음가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많이 혼나는 분위기니까 난 못하는 걸로 한번 혼나볼래. 약간 이런 태도가 좀 되게 멋있다. 대담해 보여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요. 예영이 같은 친구는 사실 한 1년 동안 지금 휴학을 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이 별로 없을 텐데 지금 학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감이 별로 없었을 텐데 사실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저는 그냥 낙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바쁘고 하니까 낙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해내는 거 보면서 이 친구 상당히 좀 제 관전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정말 멘토로서 교수로서 올바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품을 팠는데 사람을 보시는군요.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혜민이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혜민이 같은 친구는 네네. 사실 본인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눈여겨보던 친구였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 수업 1학년 수업을 2번을 들어왔어요.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같은 수업을 2번 들었던 거의 유일한 친구여라서 왜 그랬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친구 아까도 원고에서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과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뭔가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끼. 한번 만우절날 이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 자퇴 원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도라인데? 아니, 그 사전 설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일단 교수님 얘기를 다 듣고요. 중요한 네. 거는 이 친구 뭔가 주체할 수 없는 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원고를 보면서 이제 그런 지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이재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보여서 이런 거는 사실 타협했을 법도 한데 굳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저는 되게 예뻐 보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보시죠 변명. 변명이 있죠. 교수님께서 만우절 전에 미리 네. 공지를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 만우절 날 장난을 쳐서 자기를 감명받게 하면은 자체 휴강권을 주겠다. 그래서 한 번. 아니 이제 엄청 잘하면 뭐 2번도 있고 뭐 어. 너무 엄청나면 뭐 성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학번 애 중에 한 명은 가오나시 탈을 쓰고 교수님 교무실이었나 연구실 앞에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저는 문자 하나만 보내면 저는 약간 가성비 있게 했던 셈이죠. 교수님이 잘못했네. 해봐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좋은 의미의 똘끼가 있는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작품을 이번에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다 작품 재밌게 봤고 그리고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단편을 계속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웹툰이든 뭐든지. 이게 아까 이재민 평론가님이 얘기해주신 완성하는 경험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돼서 나중에 작가로 못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끝났다고 방학이다 혹은 뭐 휴학생이다 뭐 잠깐 쉬자 이러면서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히 단편 계속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 프로 지망인 거잖아요. 이게 되게 저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보는데 요리랑 아니 무슨 요즘에 와서 보는 것처럼 얘기해. 평생을 봐왔 10년 동안 보고 있었으면서. 평생을 봐왔지만 요즘에 좀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뭘 다르게 보기 시작했냐면 요리사들은 프랩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프레임 뭐지? 프리페어링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양파 다 원래대로 썰어 놓고 다 소분해 놓고 봉지에 담아 놓고 그대로 조리만 해서 나가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랑 달라요. 이걸 총괄하고 하는 사람들이 셰프, 메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조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쿡, 조리사, 그리고 요리사가 달라요. 근데 셰프는 뭘 하냐면 메뉴를 계절에 따라서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 메뉴가 계속 바뀌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쿡은 그 메뉴를 개발한 사람들 이렇게 레시피를 개발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예 셰프 하는 사람들이 쿡인데 이걸 총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매번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오프닝 4시면 한 3-4시간 전에 와서 양파 썰고 당근 썰고 육수 잘 우러났는지 보고 확인하고 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과정이 있고 나서 우리는 그냥 오더하고 나서 7-8분 뒤면 요리가 나오는 거야. 아 재료는 다 손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만화도 똑같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요리도 해보면 그래서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화가들 요리를 시켜야겠다. 이거에 꽂혔어 지금. 몽치에서 해볼까? 이게 있습니까? 조리할 수 있는데 교수님. 그래서 요리를 한번 해보면 플레이팅이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플레이팅이 왜 중요한지를 남한테 갖다 주면 알게 돼요. 반응이 달라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요리를 해줄 때도 막 해서 그냥 대충 담아고 갈 때랑 라면을 끓이더라도 위에다가 계란하고 쪽파 조금 올려서 올라갈 때랑 반응이 달라요. 이게 원고에서는 후보정 작업인 거야.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내가 작가로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동력들이 되거든요. 그 반응들이. 그 경험들을 하게 해주고 싶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프로지망이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몽치에서 녹여낼 수 있으면은 저희 많이 했거든요. 뭐 한옥마을도 가고 뭐 거기서 뭐 작품도 뭐 하고 특강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녹여낼 수 있으면 저희가 관련 내용을 플레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이렇게 녹음에 참여해주신 세 분 본인들 작품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이죠. 내 작품 빼고 제일 괜찮았던 작품 뭔가에 대해서 잠시 쉬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공주 내려와서 사이드비 이재민 만화평론가님과 제가 권혁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몽치 프로젝트 5기 작가님들 세 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가님은 익중 그리셨던 장혜영 작가님, 덕질연애 그리셨던 김지혜 작가님,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그리셨던 이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웠던 질문 본인 작품 소개해라 끝났고 이제 네, 본인 작품 소개가 되게 중요한 게 그 파인아트 쪽 가면은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걸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어딜 가나 다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작품을 내놓으면 알아서 평론가들이 붙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신인 작가들 있잖아요. 신인 작가들은 내 걸 내가 써서 내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 소개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원페이퍼를 정리해서 그걸 이제 제출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지금. 세 분 작가님 자기 작품 소개 다시 녹음할까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분명 중요한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참여하는 것도 해보셨으면 해서 저희가 기어이 장비를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이죠. 본인 작품 빼고 본인 거 하면 안 돼. 그 정도로 자의식 과잉은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본인 작품 빼고 나서 이제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제일 잘했다 말고 나한테 가장 울림이 있었고 난 이 작품이 제일 좋았더랬다. 잘했다라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했어요. 모두 다 잘한 거고 인쳐서 나한테 가장 맞는 작품이 어떤 건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장혜영 작가님, 익충 그리시던 장혜영 작가님은 이제 어떤 작품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나요? 네, 저는 단순히 제 취향이라는 이유로 도령 작가님의 감정의 5가지 형태를 뽑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로봇과 감정이라는 소재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이 그거구나 눈보라 내리는. 네, 제가 첫 과제를 로봇과 감정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만화를 그렸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데 이 도령 작가님이 정말 제 취향의 방식으로 만화 전개가 로봇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불안하고 쓸쓸한 감정을 계속 다루거든요. 저는 이 감정을 점점 심화시키는데 연출이나 이런 건 굉장히 건조하고 깔끔하게 전개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감정을 와닿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묘사 방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님의 감정의 5가지 형태를 뽑고 싶습니다. 눈 오는 거랑 그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이 작품 같은 네, 경우.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사기를 잘 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보면서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시야를 진짜 잘 이용했다. 영리하게 썼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린 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 너머에 있는 것들 상상하게 만들어. 이 눈보라 밖에 있는 것들을 이 폐허가 가득한 망해버린 공간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린 건 온실 하나밖에 없어요. 레전드. 예. 뭐 그게 실력이지 뭐. 그럼요.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했으니까. 근데 뭔가 스토리텔링이나 연출적인 지점에서 잘 전했다라는 지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작품은 그림으로 뭔가 그 텅 빈 느낌, 차가운 느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완전 하얀색이 아니야. 약간 누런기가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오래된 종이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그 차가운 눈의 느낌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잘 주제랑 잘 들어먹힌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 작품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전 좀 작품을 늦게 봤었는데 이제 영이 이 작가 친구가 지야 이거 꼭 봐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무조건 봐야 된다 해서 딱 보고 왔는데 저도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이제 노래도 올렸길래 딱 같이 들으니까 더 몰입되고 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민 작가님은요? 저는 이 작가님이랑 작업실에 같이 있어서 옆에서 작업 과정을 봤었는데 본인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약간 사기를 쳤다는 거를. 그래서 몇몇 컷은 그냥 딱 봤을 때는 와 분위기 좋다 하는데 확대해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게 본인도 웃기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막 웃기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딱 봤는데 정리돼 보이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서 그리고 그 작가님이랑 제 연출 방식이 엄청 완전 정반대 수준으로 많이 달라요. 그분은 되게 영상학적인 느낌을 많이 쓰시고 담담하고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화려하고 되게 변칙적이고 엄청 도파민 넘치는 그런 연출을 좋아해서 그래서 같은 만화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차이가 엄청 확 느껴지는구나 해서 되게 재밌었고 신선했어요. 경 교수님은 좀 어떠셨나요?
네, 뭐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 음. 친구 작업은 전 처음 본 거거든요. 그냥 상담만 하다가 온 거는 처음 봤는데 되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음악을 같이 올리는 게 이런 기능도 되는구나. 그냥 게시판이니까요, 포스타입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당히 어느 정도 몰입을 했는지도 좀 의도가 보여서 그런 점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공 교수님도 마이크 잡으신 김에 우리 마이크가 부족해서 괜찮았던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재밌었다 이 작품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용계 작가님이었죠. 용계 작가님의 대형 동물 카페. 네, 귀엽지. 네. 네. 사실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전 혹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이 분이 여기 편입생이에요. 저희 학교에 편입을 하셨어요. 근데 편입하게 된 계기가 재밌어요. 왜요? 저희 몽치 1기였나? 1기 학생이 영업을 해서 만화가를 네, 저희 학교 와서 몽치 해라 라고 해서 어렵게 편입을 해서 편입해서 여기 몽치에 들어온 그런 아주 그 서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친구 얘기를 듣고 홀라당 편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와서 근데 좀 과가 좀 달랐었기 때문에 적응을 잘할까 좀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이 작품이 사실 제 수업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이렇게 주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였는데 부모님을 취재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를 이제 취재하면서 카페 좀 흔한 소재인데 이걸 어떻게 풀려나 했는데 되게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풀어낸 거 보면서 좀 재미있고 또 이렇게 되게 흐뭇하게 봤던 작품입니다. 장혜영 작가님도 이 작품 보셨죠? 보면서 저는 동물 캐릭터들을 정말 잘 못 다루는 편이에요. 동물 캐릭터를 그리면 이상한 불쾌한 골짜기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뭐야 그게? 불쾌한 골짜기.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걸 알았다. 네. 동물 제가 원하는 표정도 잘 안 그려지고 하는데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 동물들의 성격 같은 게 정말 잘 보이고 표정이나 행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발랄하고 귀엽게 정말 잘 보였다고 생각해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신기하게 봤던 작품입니다. 근데 지금 공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서사를 듣고 본다면 이분은 포텐셜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뭐 처음이거나 많이 안 그려봤으면 이렇게 무슨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한 골짜기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리다 보면 나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연출이나 어쨌든 만화에서 중요한 건 캐릭터 감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콘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주인공 감정이입에 주체를 못해서 콘티 피드백을 못 하겠더라고. 그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분은 전과하신 거예요? 편입을 잘하셨네.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거 잘 디벨롭해서 그 캐릭터 사업해도 되겠다. 그렇죠. 캐릭터 사업이 진짜 돈이 되거든요. 홍대에 가면 와와109 빌딩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되게 잘 캐치하고 그리고 그 요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 동물이야라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무슨 동물인지 대충 알 것 같아. 얘는 하마구나, 얘는 코끼리구나, 쟤는 기린이고, 얘는 말이구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분이 그리는 사람이 좀 궁금한데 거꾸로 사람을 그리면 불쾌한 골짜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뭐 어때 동물로도 이야기만 그렇지. 그런 작품이었다. 다른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작품을 보면서 언니인데 이 작가님이 와 진짜 언니 같은 성격으로 만화를 바로 나왔구나. 이 성격이 만화에 보인다는 원래 듯이 이런 분이세요. 원래 텐션이 되게 높으시고 그래서 와 이게 텐션이 만화에서 보인다. 그래서 좀 신기하고 이제 언니가 워낙 약간 옛날 작품 약간 람마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개그 코드가 딱 그쪽이라서 너무 재밌다. 연출도 독특하고 항상 재밌게 쓰고 해서 너무 좋았던 작품입니다. 참고로 그 사기 때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하시다면 사기 때 곰나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네. 그 최근에 되게 만화나 웹툰 자체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려고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게 하려고 자극적인 설정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따끈따끈 따뜻하고 되게 귀여운데도 너무 유치하지 않게 재밌게 잘 풀어낸 스토리여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이라서 다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도 얘기하는 김에 저는 보람 작가님의 나이트메어 이 작품은 야 콘티 단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기타 이상하게 그린 거 뭐 빡친 거 말고는 나머지는 그거는 어쨌든 현업 종사자로서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나머지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리고 그 웹툰이 스크롤이 무한으로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쫄깃쫄깃함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야기나 콘티 방식은 나중에 완성작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부터 손댈 게 없다.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친화적인 음악 얘기라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작품 퀄리티 면에서도 얼굴 그리시는 거는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퇴폐미가 느껴지는 캐릭터라든지 그런 얇은 캐릭터들 이제 로우킥 때리면 부서질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게 퇴폐미 있는 멋있는 그런 얼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 취향이기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화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쫄깃함들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 기타를 이제 제가 하도 지랄지랄 하니까 기타를 되게 정성스럽게 이제 세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되게 감사했다. 전 이 작품 되게 좋았어요. 저도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이분 약간 약국 작가님이라고 아시죠? 아, 네, 알죠. 약국 작가님 그림 생각난다. 그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따라 그리는 게 모사하고 모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가고 있구나 보였어요. 특히 개그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어머님이 나오는 장면이라 그 여동생이었나요? 누나였나? 여동생이었나? 아무튼 가족이 나왔을 때 그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다른 거 있죠. 네. 서로를 진심으로 혐오하고 있는 표정. 그런 게 느껴져서 아 이분 되게 연구 많이 했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류의 연구를 많이 했구나. 사람 표정이나 얼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트메어 보면서 저는 옆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다 서로 보고 있어. 뭐야? 어디서 만나는 거야 도대체? 여기 작업실에서 저 이번에 몽치 참여한 애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한 4-5명? 6명? 어쨌든 그랬는데 콘티를 보여드리기 전의 단계에서부터 봤었는데 제 취향이 아무래도 스크롤 연출을 많이 활용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런 화려한 연출을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이번에 할 땐 써보는 게 어떠냐 했는데 이 작가님은 그런 걸 바로바로 수용하고 만화에 대한 피드백을 공격이나 지적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적용하려고 해서 그게 적용한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구나 하는 게 보였어서 저는 아까 권 교수님처럼 약간 다른 관점으로 되게 좋아했던 만화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 작가님을 너무 잘한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1차 피드백 때 놀랐던 게 그 처음에 방 그리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이 방을 스케치업을 쓴 줄 알았는데 직접 그렸다 해서 와 이거 차력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몰입이 잘 되고 이제 내려가면서 저는 약간 이런 가족 같은 소재에 좀 약해서 한마디 이제 마지막 한마디 엄마한테 전하는 말을 할 때 약간 좀 울컥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본인도 재밌게 본 작품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불량 수업의 윤서연 작가님 작품이고요.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윤서연 작가님의 불량 아, 수업. 네, 잘못 말이네요. 실수를. 네, 괜찮아요. 네. 네, 일단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작화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정도면 진짜 프로 아닌가라는 일단 마음가짐으로 보게 됐고요. 스토리는 모범적인 여학생이 불량아를 찾아가서 불량한 수업을 배우는 이유 약간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게 보다 보면은 대체 이걸 왜 보고 왜 불량해지고 싶은 걸까? 이렇게 완벽한 여학생이 왜 불량해지고 싶은지 약간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후반에 나오는데 이 후반에 나오면서 이 여자의 비밀 약간 그 내면을 알게 되고 이 내면을 알게 되면서
여자애가 약간 스포해도 되나요? 고민이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다 알려주고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수업의 말이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여자애가 극복할 수 있고 이 둘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워서 뒷이야기도 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첫 장면 보고 우와 했어요. 우와 불량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 하면서 그리는데 우와 이게 학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 분배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셔서 이제 뒤에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림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좀 혹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도 꽤 재밌게 본 것 같네요. 불량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라는 질문할 때 이 친구 은지라는 유은지 맞나? 이 친구가 그 질문할 때 진짜 불량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어요? 한 번 망가뜨려 볼까 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한 컷이랑 그 다음 컷을 딱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대비되는 인간들이구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리고 이 둘은 앞으로 같이 뭔가 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게 되게 힘든데 그걸 해내고 있어서 이 사람 제법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 역시 이 퀄리티로는 유지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퀄리티 면에서는 처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유지하면은 죽어요. 근데 꽤나 일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없나? 친구들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친구들이라는 거는 나이대를 1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10대. 10대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같은 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불러서 가끔 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로또나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면 뭐든 상관없어 오케이로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고민할 법한 그리고 본인이 고민했을 법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짝 약을 팔죠.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분도 피드백을 주고 받았었는데 인싸네. 니들끼리 다 아니야. 우리 뭐 한 거냐 그러면? 아니 많이 보여드라면서요. 좋은 거죠. 좋은 네, 거죠. 그랬었는데 사실 이분이랑 이 만화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한 30분 동안. 그래서 내 피드백 안 듣겠구나 했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고치고 나서 새벽에 저한테 콘티 원고를 보내면서 나 너가 말한 거 다 고쳤어 했는데 그걸 보고 와 잘했어 이러면서 이 만화에 대해 진짜 노력을 많이 했고 다른 분들이 작가는 이 친구가 작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평소에 기본기가 좋아서 다들 칭찬하시지만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나왔던 콘티랑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맞아. 그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도 그러면 한 작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단테 작가님이 그리신 캔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썸네일 인상적이야. 네, 이 작품은 왜 제가 이 작품을 골랐냐면 피드백 과정에서 진짜 많이 고쳤어요. 제일 힘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라 그랬거든. 하나부터 열까지 콘티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스토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라 그랬거든요. 잘했네. 네.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근데 완성을 해서 가져왔어. 그리고 본인이 디지털 툴에 친숙하지 않은데 디지털 툴로 완성을 해서 가져왔어요. 전 그게 되게 이거는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꼽았고 이 작품에 그래서 어떤 지점이 또 저는 마음에 들었냐면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지금 당장 이 행복을 잡으면 너는 결과적으로 불행해질 거야. 거꾸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지금 이 힘듦을 참으면 나중에 큰 보상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우리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지만 근데 그래서 이 작품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 작품은 이 작가님이 이 디지털 툴에 친숙해지고 나면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요즘 감성으로 다시 풀어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 작품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 작품 되게 그림체도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안 쓰는 그리고 디지털 툴을 처음 써보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선도 엄청 굵고
구도도 약간 괴랄한 지점이 있어요. 괴랄한 구도 이런 것들 시점이 안 맞는데 괜찮은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묘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표정들도 그렇고 작품이랑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일진에 대해서 굉장히 수상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다. 해본 것 같아.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해보지 않고서나 나올 수 없는 그런 텐션의 동세들이 나오고 이래서 저도 그런 부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초반 콘티와 마지막 완성 결과물의 차이를 좀 크게 많이 느끼면서 정말 마지막 완성본을 보고 내용 이해가 정말 잘 되고 재밌게 잘 읽었다라는 감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특유의 그림체와 그 묘사하는 방식들이 지금 나오는 내용과 장르에 정말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 만화의 분위기랑 정말 너무 잘 어울려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한 번 더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 아는 사이니까 뭐 카톡 해봐요. 또 만들어 달라고. 저는 작품을 보면서 스토리도 이제 기묘하고 미스테리인데 이 기묘한 표정이 너무 일품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약간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 점도 그렇고 이제 왠지 뭐 조금 서투신데 이 서투신 색감마저도 더 기묘하게 만들고요. 이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래도 다 배경을 넣으려고 노력하셨다. 저는 제 만화에서 다 빼버려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더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까지? 네. 대단해요. 어떻게 한 거지? 네. 저는 다른 부분도 그런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짜잘한 재미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사가 너무 찰지고 재밌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컨텐츠를 볼 때 캐릭터가 딱 마음에 든다 하면 걔네가 치는 대사들이 찰져서 좋아하거든요. 뭐 데드풀이나 아니면 셜록 홈즈 그런 애들. 근데 여기서 후반부에 얘 대사만으로 개연성이 납득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와 이런 대사를 딱 적절하게 너무 억지스럽게 일부러 얘네는 완전 일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밌고 웃긴데 앞으로의 사건의 전개에서도 이걸로 납득이 되게끔 뭐 그렇게 넘어가서 재밌었고 저도 대사를 잘 쓰고 싶어서 그 부분이 인상이 깊었었어요. 맞아. 말투가 다 달라요. 사람들의. 그거 쉽지 않은데. 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말하면서 그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빙의해서. 해봤다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괜한 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민 작가님도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본인도 재밌게 봤던 작품 하나 마무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차 작가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명 깊었었는데요. 제가 이분도 사실 피드백을 주고 받았었는데 스토리를 짤 때 제가 조언을 몇 개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거 스토리 작가는 거의 제가 이혜민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2차 작가님은 모르실 텐데 이 소재를 던져줬을 때 제 얘기를 조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켰는데 저는 제 얘기여서 그런지 그거를 그렇게 잘 그려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만화가 자기의 감정을 그려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공감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생각 안 하고 막 얘기하면 안 되고. 손머리 뜨지 그러면. 근데 저는 제 얘기를 제 실화를 살짝 섞어서 드렸다고 했는데 그거를 객관적이게 만화로 그려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소재를 던져 드렸다고 한 것뿐이지 그거를 만화로 만들어낸 거는 스토리로 만들어낸 거는 2차 작가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제 얘기도 그 소재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교차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명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 만화를 보면서 되게 감명이 깊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다들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서로 마이크를 돌리고 있죠. 저도 이제 작품을 읽을 때 이제 페이지 만화는 이제 몇 장 페이지가 나온지 보이잖아요. 딱 봤는데 70장이 넘어가. 이게 뭐지? 이것도 촬영쇼인가? 그래서 그런 걸 촬영쇼라고 하는 거래 여기서 또. 오늘 한 많이 알아가네. 무슨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고 이제 봤는데 이제 스토리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전 봤고요.
그림도 계속 일정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진짜 프로 해도 되겠다. 와, 대박. 우리 학교 수준 많이 높다 하면서 네, 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거 그 스마트폰에서 보기에도 되게 편한 그림이라서 깔끔하게 이미 정리가 잘 돼 있다. 디지털 환경, 디지털 매체에서 보기에도 퀄리티가 정보량이 높지 않으면서 이야기 전달하기에 좋은 그런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스토리만 잘 엮어서 작품을 만들면은, 그리고 지금 이게 흑백이긴 하지만 78페이지를 얼마 만에 그렸다고? 엄청 짧은 단기간에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손도 되게 빠르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됩니다. 이 작가님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만 더 잘 다듬어서 하면은 더 좋은 작품, 디지털 환경에 어울리는 출판 만화를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작품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런 분량으로 미쳤나? 근데 분량 대비 한 기간 대비 퀄리티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콘티 봤을 때도 계속 그 얘기했었어요. 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이 얘기를 성인수 작가님이 하고 나도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해내더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독자님들의 입장에서 모르는 얘기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 꽤 괜찮은 작품인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만화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과 끝까지 갔을 때의 이걸 대략 수평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든데 술이 얼마나 빠른 거야? 도장으로 다 만들어놨나?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흑백이어서 컬러를 좀 보고 싶긴 해요. 컬러도 잘하면은 야, 이분은 앞으로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로 해도 일이 계속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컬러 안 되면은 사람 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6명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난 이 작품이 좋았어 라는 작품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 팟캐스트 방송 녹음이 모든 몽치 프로젝트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5기의 마지막입니다. 5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방송에 참여했었던 얘기도 좋고 몽치를 참여했을 때도 얘기도 좋고 한마디씩 하면서 이 방송 끝내도록 하죠. 저는 일단 5기까지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도 조금 미흡했던 지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뭔가 어쨌든 학생이니까 뭔가 테이블, 라운드를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틀을 잡아 주는 거,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6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6기 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서로에게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되는 이번 5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에 세 분도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냥 프로젝트를 하면서 들었던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이번에 정말 짧은 작업 시간을 가질 수밖에 좀 없었는데, 그것도 써왔어? 네, 없으면 말을 못해요. 오케이 알았어. 네. 진짜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도전한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 실제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참가를 했었고, 분명히 따지면 이제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분명히 많은데, 이게 그래도 마감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더 커서 그런지 이제 기억이 미화돼가지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하는 거야. 네, 그래서 3기 때도 하고 5기 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몽치를 하면서 저번 기술을 참여하고 느낀 점이, 이거 하면 는다. 계속 완성하면은 는다. 그래서 계속 졸업할 때까지 몽치를 하고 부서지고 깨지면 늘어 있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에도 참가했는데요. 네. 네, 역시나 이제 조금은 더 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늘어가고 싶고, 네, 이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과 평론가님,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로만?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죽으면 살아난다. 그게 되게 크다. 이혜민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몽치 5기로 처음 참여했었는데, 사실 그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내 작품이 아니라 남의 작품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이랑 병행하면서 계속 만화를 그려야 되니까 사실 만화에 대한 애정이나 아니면 그런 게 아예 싹 사라지거나 조금 식었었어요. 근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해봤었는데, 이걸 하면서
맨 마지막 2주, 3주쯤은 완전 날밤을 새면서도 와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완성되면 정말 예쁠 것 같다. 이게 완성되면 정말 뿌듯하고 내가 원하던 작업물이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이걸 완성할 때쯤엔 아 다른 단편을 또 그려보고 싶다 하면서 만화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어서 그냥 실력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뭐 작가에 대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 그런 측면에서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나 정말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아서 저도 교수님과 그리고 평론가님과 작가님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 방송 듣는 분들 계시면 한 번씩 다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해보니까 어때요? 방송은 방송 예? 오늘 이거 방송 참여해 보니까 아. 그거는 세 분 다 이제 몽치에 대해 얘기를 해주셔서 방송 참여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저희가 피어 크리틱 같은 거 하면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은 해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많이 없었잖아요. 저희 뭐 애들끼리 와 이거 재밌었다. 이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했어도 뭐 평론가님이나 작가님이랑 앉아서 아 이 작품은 이래서 좋았고요. 이 작품은 이래서 저도 좋았고요. 이런 얘기는 못 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권혁주 교수님 사진 찍으니까 우리 멋있게 네네네.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처럼 네네.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신청한 것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더 재밌었고 그리고 작업실을 같이 안 쓰는 옆에 계신 다른 작가님들과도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미 그러니까 마무리니까 아, 네. 마무리 발언. 뭉치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몸이 하나라서 더 많이 못하는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학교들. 왜냐면 저희는 공주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권혁주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공주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 혹시 원하신다면 빠르게 접근하셔서 예,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시건 연락을 하시건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마지막 마무리로 권혁주 교수님 모든 몽치 5기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로 약간 미스테리가 풀린 것 같아요. 예, 전 이번 기수 하면서 도대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휴학을 하는가. 그게 최대의 미스테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아까 피드백하고 오늘 또 방송하고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작업실에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고 이재민 평론가한테 그렇게 메일을 많이 보내는구나. 난 메일 안 와. 좋아 나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 뭉치 프로젝트에 영혼을 갈아 넣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진짜 되게 귀한 경험이다. 예, 다른 학교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단체 휴학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약간 죄송한데 그 오기 포스터에 밝게 빛나는 별 조각이 여러분의 영혼 조각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별일 없으면 하게 될 텐데요. 다른 학교들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몽치 프로젝트 5기 모든 프로젝트 마지막을 이걸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